안녕하세요, 이하이꾼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배터리데이의 오해와 현실적 전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의 배터리데이는 미국 시간 9월 22일에 진행합니다. 배터리데이의 4가지 우려는 100만 마일 배터리, 실리콘 나노와이어, 전고체 배터리, 그리고 로드러너 프로젝트입니다. 100만 마일 주행거리를 강조하고 있으므로 CATL에 LFP를 주력 기술로 사용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실리콘 나노와이어와 전고체 배터리는 시기상조라 판단됩니다. 배터리 내재화는 현실적으로 테슬라의 투자 우선순위에서 낮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의견에 따르면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접속 홈페이지 배경이 마치 실리콘 나노 와이어를 연상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실리콘 나노 와이어 관련 배터리 신기술을 선보이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나노 와이어를 개발하는 앰프리스가 테슬라 본사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어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전고체 배터리 기술을 발표할 것이라는 논란을 일으킨 포드 엔지니어 출신의 샌디 멀러의 발언을 살펴보겠습니다. One right now. I'll tell you one thing that I found out. Tesla lies. You probably don't believe this, but Tesla lies. They understate continuously. 내가 알아낸 건 테슬라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I think they've already got a million-mile battery. If they're going to make some kind of an announcement, it's going to be, we've got a solid-state battery. 테슬라는 100만 마일 배터리를 발표할 것이며 그건 전고체 배터리일 것이다. I would be delighted because if we saw that, we could see an improvement in the planet in a really short period of time. So, and that's a fact. 우리는 매우 가까운 미래에 그것을 보게 될 것이기에 기쁘다. 그것이 사실이다. 테슬라가 지난 6월 캘리포니아주 프리멘트 카토 빌딩을 소형 배터리 셀 공장으로 당국의 허가를 받고 2, 3층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근 테슬라는 코발트의 대규모 조달 계약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테슬라의 로드러너 프로젝트가 배터리 내재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사실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는 블러핑, 즉 허풍이 매우 강한 리더입니다. 테슬라가 자랑하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사실 레벨 4가 아니고 레벨 2밖에 안 됩니다. 굉장히 사고도 많이 나는데 미국 행정부에서 테슬라의 인지도를 보고 규제를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글 웨이모가 가장 좋고 두 번째는 GM 크루즈입니다. 테슬라는 캘리포니아의 다운타운의 혼잡한 도로에서 돌발적인 움직임을 인식하고 어려운 환경에서 좌회전하고 앞차를 추월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번 테슬라 데이는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는 그런 행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100만 마일 배터리를 기존 한국 배터리 3사의 하이니켈 기술로 구현하고 나노와이어와 전고체 배터리는 연구 논문 수준으로만 발표하고 배터리 내재화는 현 시점에 없다고 발표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간 일론 머스크가 집착해온 에너지 밀도를 볼 때 300마일 이하 주행거리로 되돌아갈 수 있는 LFP를 고가형에 사용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저가형은 에너지 밀도를 개선하기 위해 LFP 리튬 인산철에 망간을 추가한 LFMP를 이미 CATL과 협력 중입니다. 원래 LFP는 골프장 카트나 트럭 등에 사용되던 배터리로 국내에는 LG화학만 일부 제조 중이며 다양한 화학물질 적용이 곤란해 하이니켈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차세대 기술로 실리콘 음극재와 단결정 양극재 및 나노와이어와 테슬라가 보유한 건식 전극 코팅 기술이 있으나 현재 기술 개발 초기 상태이기 때문에 대규모 확산과 양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100만 마일을 현실적 일정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한국 배터리 3사 그리고 파나소닉이 추진 중인 하이니켈
탈코발트 기술을 적극 채용할 가능성이 더 큽니다. 코발트는 가격도 니켈의 2배, 망간의 30배로 비싸지만 채굴 과정 내 비윤리적인 콩고 아동 노동 착취 등이 있는 분쟁 광물입니다. 테슬라는 기업 이미지 등을 고려해 코발트를 적극 배제할 전망입니다. 반면 테슬라는 2020년 6월 글렌코어와 연간 6,000톤 규모의 코발트 장기 계약을 맺었습니다. 에너지 밀도 개선을 위해 하이니켈 기술을 현실적으로 아직 피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이니켈은 국내 배터리 3사가 이미 장악하였습니다. 3사의 양극재 조합은 절묘하게 다릅니다. LG화학은 니켈 70%, 코발트 10%인 NCM712 배터리를 이미 GM 볼트에 양산 중이며 최근 NCM812를 중국 테슬라 모델 3에 양산 중입니다. 니켈을 90%까지 올리고 코발트를 5%로 줄인 대신 안정성을 위해 알루미늄을 첨가한 NCMA 구반반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는 니켈 88% 수준인 NCA 배터리를 2021년 BMW에서 양산하기로 되어 있으며 2022년 양극재 전용 라인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SK이노베이션은 이미 NCM812 양산 중이며 니켈 90%, 코발 5%인 구반반 배터리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이니켈은 니켈을 무리하게 늘리면서 품질 관리를 못하면 안정성과 출력 성능이 떨어집니다. CATL이 한국 기술진을 영입해 만든 NCM811 안정성에 문제가 있어 중국 GAC, 아이온-S 등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배터리 수율이 5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CATL의 하이니켈 기술은 아직 국내 배터리 3사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노와이어는 엠프리스에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론 머스크는 엠프리스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나노와이어로 추정되는 웹사이트 이미지 역시 미학적 측면에서 게재한 것이라고 언급하면서 논란은 해소되었습니다. 테슬라의 로드러너 프로젝트는 나노와이어나 전고체 배터리 기술보다는 건식 전극 코팅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파일럿 라인으로 추정됩니다. 나노와이어는 기본적으로 표면적을 넓히는 기술입니다. 입자 형태나 판상 형태보다 머리카락 같은 와이어 형태가 표면적 확대에 유리합니다. 실리콘 응급제에 나노와이어를 적용한다면 충전, 방전, 반복 시에 발생하는 부피 팽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수명 기간을 늘릴 수 있어서 현재 항공우주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리콘 나노와이어는 기존 흑연보다 에너지 밀도를 10배 증가한 500kW/h까지 가능케 합니다. 특히 나노와이어를 적용해도 기존 소재 구조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에코시스템 구조 변경이 불필요합니다. 물론 나노와이어 기술이 적용되면 전고체 배터리 적용은 좀 더 미래로 밀려나고 리튬이온 배터리는 더욱 생존기간이 늘어납니다. 그러나 나노와이어 상용화는 3, 4년이 걸릴 가능성이 있어 현재 언제 적용이 가능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실리콘 나노 구조물을 파우더 형태로 만들어 흑연 응극제에 섞는 방법은 나노와이어보다 개발이 빠르며 에너지 밀도를 15% 정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테슬라의 주력 기술은 나노와이어보다는 테슬라가 인수한 맥스웰의 건식 전극 코팅 기술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테슬라 모델 3는 1kg당 260Wh 배터리로 1회 충전 주행거리가 446km입니다. 건식 전극 코팅 기술에 의하면 최대 500Wh까지 에너지 밀도가 증가하여 주행거리는 800km를 넘어서게 됩니다. 즉, 기존 하이니켈 기술과 실리콘 응극제 등의 기술에 더하여 건식 공정으로 전환해 에너지 밀도와 내구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식 전극 코팅 기술은 에너지 밀도뿐만 아니라 배터리 내구성도 2배 향상됩니다. 생산 캐퍼를 16배까지 늘릴 수 있으면서 습식 공정 대비 20%까지 비용 절감이 가능합니다. 특히
전고체 배터리까지 로드맵을 연장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향후 주력 기술로 추진할 가능성이 큽니다. 테슬라가 2억 불에 인수한 맥스웰은 건식 전극 코팅 기술뿐만 아니라 전고체 배터리 기술 로드맵도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 완료가 2027년 이후에 가능해 보이고 이는 타 경쟁사 대비 늦는 일정입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연구 개발보다 양산 기술이 월등히 중요합니다. 고체 전해질이나 증착 공정에 대한 검증이 핵심입니다. 전고체 배터리와 로보택시, 전기 비행기까지 일론 머스크가 언급하고 있는 것은 블러핑에 능한 언론 플레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황을 보았을 때 로드러너 프로젝트는 건식 전극 코팅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파일럿 라인으로 추정합니다. 테슬라가 소규모 배터리셀 공장을 준비하고 있지만 기가 팩토리 공간의 3%에 불과합니다. 테슬라가 원통용 배터리에 기반한 패키징 구조 특허까지 기술 개발을 한 적은 있으나 그 이상의 배터리 내재화를 지금까지 시도한 적도 없습니다. 테슬라가 배터리 내재화를 하기 위해서는 수백 기가와트 아워 규모의 양산 시설이 필요하며 수십조 원을 단기간에 투입해야 합니다. 테슬라의 베를린 기가 팩토리는 유럽 공량을 위한 첫 양산 라인으로서 상징성이 큽니다. 2021년부터 모델 S와 모델 Y 등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상해 및 네 번째 기가 팩토리까지 거론되고 있어 배터리 내재화를 위한 수십조 원을 단기간에 투자할 여력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테슬라는 2019년 4분기부터 실적 컴포넌스에서 LG화학, 파나소닉, CATL 등과 협력 강화를 지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투자 우선순위는 첫 번째, 베를린과 텍사스의 기가 팩토리 증설이며 두 번째, 건식 공정 개발이며 세 번째, 구글과 GM의 크게 수준이 떨어지는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라이다 포함해서 개선하는 것이 아닐까 이야기꾼은 전망합니다. 감사합니다.